매번 여러분께 도움이 될 소중한 이야기로 찾아뵙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유방내분비외과 유지영입니다. 대부분의 암이 그렇듯 치료 후에는 많은 변화를 겪게 되는데요. 특히 유방암 수술은 낯선 외형적인 변화로 인해서 성생활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 있어서 더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오늘은 다른 곳에서 듣기 힘들었던 좀 귀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함께 해주실 닥터 핑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산병원 유방외과 김희정입니다. 네, 김희정 선생님은 아산병원에서 젊은 유방암 클리닉을 담당하시면서 환자들의 치료 이후의 삶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보이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환우의 찜질방 모임에 가서 허심탄회하게 어울리시면서 유방암 환자의 성생활이나 또 육아 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많이 나누셨다고 해요. 예, 그래서 또한 선생님 본인도 집안에서 한 남자의 아내이자 또 세 아이의 어머니셔서 이 주제에 관해 그 누구보다도 적합한 닥터 핑크가 아니신가 합니다. 성생활에 관한 이슈로 사실 임신과 출산에 관한 이야기가 빠질 수가 없는데요. 이 답에 대해서는 사실 또 다른 영상에서 좀 자세하게 풀어드리는 시간이 따로 준비가 되어 있어서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은 유방암 환자의 성생활에 관해 여러 궁금증들을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유방암에 관한 편견이 참 많은데요. 막말로 여자로서 끝났다, 성생활이 가능하겠냐, 이런 말까지 들으셨다는 환자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사실은 어떤지 여쭤보고 싶어요. 전혀 그렇지 않고요. 사실은 저는 유방암은 우리가 100세 시대에 살아가는 어떤 과정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 병도 걸리지 않고 그냥 갑자기 딱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누구나 크고 작은 병을 극복하고 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방암도 그 중에 하나고요. 많은 분들이 유방암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게 되고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겪게 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고요. 제가 들은 이야기는 유방암 환자들은 굉장히 양가 감정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전에 그렇게 활발하거나 또는 남편과 사이가 좋았거나 즐겼던 그런 관계를 아쉬워하는 반면 또는 남편한테 이 병이 혹시라도 또 암이 전염이 될까 이런 약간 잘못된 생각도 가지고 있고 또 특히 부인암, 유방암이나 이런 자궁암, 난소암 이런 부인암을 겪고 있는 분들은 이 성생활이 이 호르몬과 연관이 되어서 오히려 나쁜 영향을 주지 않을까 그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 생활을 아쉬워도 하고 또는 하지만 겉으로는 남편에게 오히려 좀 강한 모습을 보이려고 나에게는 더 이상 이런 걸 요구하지 마 이런 약간 복합된 감정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거를 속 시원하게 털어놓을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배우자에게도 그렇고 이 이야기를 할 어떤 대상이 없다는 것이 또한 환자들한테 힘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닥터 핑크께서 환자들 만나셨던 부분에서 실제 성생활에 대해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 좀 대략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실제로 진료실에서 환자들이 이런 얘기를 선생님께 하나요? 많이는 못 들어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에게도 환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주저하면서 얘기를 하게 되고 또 외래가 저만 있는 게 아니고 아마 그 환자분은 굉장히 망설였을 겁니다. 아마도 남자 선생님에게는 못했던 얘기를 용기를 내서 했을 텐데 가끔은 외래에 남자 의대생이 있을 때도 있고 뒤에 또 다른 간호사들이나 보조 인력들이 있을 때가 있어서 굉장히 망설이면서 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한 연구를 보면 환자가 의사에게 이런 것을 망설이는 이유가 첫 번째는 의사가 나를 이상하게 볼까봐 그게 또 크고요. 말하고 나면 의사와 관계가 좀 어색해질까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말을 해도 결국은 답이 없을까봐 그런 이유 등으로 결국에는 얘기를 안 한다고 합니다. 네, 방금 좀 그런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 그런 편견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예전에 뉴스 중에서
흥미로운 내용이 이제 미국 피츠버그 대학 연구팀이 연구를 했더니 유방암 환자 중에서 오히려 정기적으로 성생활을 즐기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치료 효과가 더 뛰어나다, 이렇게 발표를 한 또 내용이 있었거든요. 사실인가요? 이게 성생활과 유방암의 예후가 어떤 관련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실은 이제 성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많은 여성들에게는 어떤 행위보다는 그런 행위에서 주는 친밀감을 더 원하는 경우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건 꼭 유방암 환자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이제 여성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아니면 이제 성생활이 많은 여성분들은 그만큼 배우자와의 관계가 좋고 뭔가 지지를 많이 받고 있다는 뜻이고, 그것이 이제 환자의 실제로 약을 더 잘 먹는다든지 이렇게 치료의 순응도를 높여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우리 여성 유방암 환자들에서 가족과의 관계가 나빠지는 경우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는 환자들이 치료뿐만 아니라 그런 가족과의 관계가 깨지는 것까지 극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치료에 대한 것도, 약을 잘 먹고 이런 것들도 떨어지고 결국 그런 것들이 나쁜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제 나쁜 영향이라기보다는 이제 관계가 좋으면 더 지지를 많이 받고 그런 것들이 더 긍정적으로 운동도 더 많이 하게 되고 이제 긍정의 어떤 효과를 주게 되겠죠. 사실은 그 남편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유방암 환자들이 사실 욕구가 있어도 좀 어떤 분들은 이걸 말하는 거를 어려워하기도 하고, 또 반대로 그 파트너, 남편의 입장에서도 역시 배려가 없는 것처럼 보일까봐 좀 조심스럽다고도 하시는데, 그러면 그 유방암 환자들의 남편분들, 파트너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던가요? 그래서 사실 이런 이제 연구들이 많이 이 외국에도 있었고 하지만 남편에 대한 연구는 사실 굉장히 적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한 2개 정도 연구를 봤는데 거기는 이제 50명의 그 유방암 환자의 배우자를 이제 한 연구인데,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은 설문에 응했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이제 관계가 좋다는 이제 그런 배우자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사실은 욕구가 있지만 그거를 말하는 게 미안하고, 또 환자가 대부분 폐경 증상으로 힘들어 하니까 더 말하기가 미안하고, 또 용기를 내서 실제로 성생활을 하더라도 질건조증이나 이런 것 때문에 힘들다고 합니다. 근데 그거를 표현하기가 쉽지가 않고요. 또 하나는 이제 조금 더 우리보다 보수적인 이란에서 남성 그 배우자에 대한 건데, 거기서는 배우자를 위한다면 금욕을 해야 하거나 절제를 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이제 연구 결과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 많은 그 결과에서 추천하는 거는 서로 원하는 거를 편하게 얘기를 하고 힘든 부분을 오히려 이제 좀 극복하고 더 둘 사이의 관계가 좋고 자주 관계를 갖는 것이 훨씬 더 좋다고 합니다. 사실 그렇게 노력을 좀 많이 해야 되고, 또 말씀하신 대로 뭐 질건조증이라든지 폐경 증상 같이 그런 여러 좀 어려움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걸로 인해서 사실 성생활 자체가 이제 기쁘지 않다면 그때는 어떻게 그러면 극복하라고 말씀을 해주실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이제 사실은 이제 교과서적으로는 이제 저희 유방암 환자들이 항암 치료를 하게 되고, 항암 치료를 하면 이제 외모에 변화가 오고 이제 일찍 폐경이 오게 되고, 또 항암 치료뿐만 아니라 항호르몬 치료 자체도 질건조증이 오게 되고, 그 다음에 수술은 수술 자체가 어떤 직접적으로 성생활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니지만 이제 스스로 외모에 대한 자신감을 좀 잃어버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많이들 추천하는 거는 이제 질건조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질 크림 등을 많이 추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스트로겐이 포함되어 있는 질 크림도 있고 그냥 수분이 포함되어 있는 질 크림도 있습니다. 에스트로겐이 포함되어 있는 질 크림은 혹시라도 이제 재발의 위험성을 높일까 해서 이제 수분 크림들이 나와 있고요. 하지만 이제 많은 연구들은 이렇게 이제 국소적으로 에스트로겐이 포함되어 있는 크림은 크게 위험성은 없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저도 환자분들한테 이제 그거를 이제 적극적으로 좀 추천을 하는데,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아시겠지만 이제 성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약간 이제 분위기도 좀 있고 그런 것들이 많이 중요한데 이제 그런 순간에 그런 질크림을 발라야 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 이제 일반 사람들도 쉽지가 않아서 중요한 거는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허심탄회하게 배우자랑 얘기하는 게 좀 중요하고요. 좀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는 이제 그 건조해지고 좁아진 질에 이제 확장기를 이제 주기적으로 넣어서 이 좁아진 질을 좀 넓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확장기를 일주일에 3번 꾸준히 사용을 하면 이제 이 좁아진 질이 좀 넓어진다고 하고 이제 조금씩 그 크기를 이제 늘려서 사용하는 방법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방법들이 있고요. 이제 또 이제 생각을 해보면 사실 성생활이라는 것은 이제 둘 사이에만 있을 수 있는 굉장히 사랑스럽고 이제 친밀한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많은 환자분들이 피곤해 하시잖아요. 치료가 다 끝났어도 피곤해 하고 피곤한데 막 그런 것을 억지로 하실 필요는 없고 아침에 일어나서 좀 안 피곤했을 때 그러면 관계를 갖는다든지 그런데 둘만의 여러 가지 변형된 방법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두 분의 서로 관심이 중요하고요. 중요한 사실은 성생활이 유방암의 재발이나 이런 것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가 않기 때문에 다만 지금 조금 불편해진 관계를 두 사이에 적극적인 노력만 있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사실 우리나라 유방암 환자들의 고민이 또 이런 성생활 관련해서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또 성생활을 하면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임신이라던가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굉장히 그 외에도 다른 많은 걱정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제 예전에 제가 이제 젊은 유방암 환자들을 보다 보니까 이제 환자들이 유방암 치료 이외에 겪어야 되는 이제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이제 성생활이 가장 클 거라고 생각을 해서 특히 우리나라는 그런 얘기가 하기 어려우니까 이제 그런 주제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한 적이 있었고요. 제가 느낀 결론은 많은 여성분들이 처음에 암을 진단을 받았을 때 내가 남편과 관계가 나빠지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보다는 우리 애들은 어떡하지? 라는 걱정이 좀 더 많은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나 이 암이 남편 때문에 생긴 것 같아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여성분들은 이제 아이에 대한 걱정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들이 조금씩 도와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례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아이한테 엄마의 병을 숨기거나 아니면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할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혹시 그 수많은 상담 사례가 있으실 텐데 그 중에 기억나는 환자 사례가 있으실까요? 제 환자 중에 그분은 이제 저랑 그 당시에 나이가 좀 비슷했어요. 이제 막 40이 좀 넘었었는데 이제 아이가 5살이었고 이제 엄마의 병을 알리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알리지 않고 혼자서 이제 치료를 다 받고 그랬는데 이제 아이는 엄마가 뭔가 변했다는 걸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5살밖에 안 되는 나이인데도 뭔가 엄마가 변했는데 엄마가 예전 같지 않은데 그게 자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아이가 약간 이제 공격적이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리 소아정신과를 같이 상담을 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소아정신과 선생님께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거는 함께 가족들이 서로 얘기를 하고 엄마가 어떤 일들을 앞으로 이겨나갈 거고 우리가 도와주는 게 좋다라고 말을 하는 게 좋다고 이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런 그 육아와 아이들에 관한 이제 암 교육이 시작이 됐었습니다. 몸에서 암세포가 제거되어도 환자들은 사실 이런 여러 다양한 말 못할 고민들, 정신적 스트레스를 안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런 분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 부탁드립니다. 유방암은 우리들이 살아가는 과정 중에 그냥 일부분입니다. 이게 모든 것을 결정하지도 않고요. 그냥 우리가 고등학교 3학년 시대를 지나고 대학생이 됐듯이
그냥 지나가는 어떤 과정 중에 하나인데 다만 그게 너무 힘들지 않게 그리고 나머지 삶을 살아가는데 지치지 않게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가 유방암 환자가 될 수도 있고 제 가족들 중에 누군가가 유방암 환자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암이 없는 세상이면 좋겠지만 우리가 이제 암을 좀 행복하게 지내고 이겨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족들이 서로 좀 도와주고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따뜻한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 더 소중한 정보와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